글래스 어니언 뭡니까? 이것이 비틀즈 노래잖아요. 그 글래스 어니언 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파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것이 실체잖아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까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별게 없는 거다. 아하. 네, 진격의 OTT 이번 주에는 글래스 어니언 얘기를 해보려고 글래스 하는데 어니언. 저희 어쩌다 보니까 지금 3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영화만 하고 있네요. 네. 다음번엔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네. 애플 TV도 근데 글래스 어니언 사실 이게 나이브스 아웃의 속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야심차게 다니엘 크레이그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캐스팅 비용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랜드마크형 뭐가 있어야 잘 되니까. Welcome, gang. We got a great weekend. I've invited you all to my island Hi. because tonight a murder will be committed. Across the island, I've hidden clues. You will have to closely observe each other. If anyone can name the killer. Holy! And the killer is in plain sight. For at least one person, this is not a game. Let it all out. This is reckless. 여기 뭐가 상징이 많죠. 많습니다. 미국 현대사회에 대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풍자도 많고 미국의 현대사회의 자본가들이 이렇게 얼치기로 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었겠죠. 감독은 그림 모작들 다 걸어놓고 진품도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인생을 살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들이 특히 4차 혁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니엘 크레이그는 아직도 제임스 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애슐 푸아르 역을 가장 잘했던 사람은 케네스 브레나. 저도 모릅니다. 아이 살인 사건 이렇게 예.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애슐 푸아르가 수염이 이상하잖아요. 벨기에 사람이고 그래서 애슐 푸아르 경감이 그 탐정이 왜 저런 수염을 기를까 항상 의문스러웠었는데 책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케네스 브레나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어쨌든 1차 대전에 참여해서 상처를 크게 받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이상하게 길렀어요. 왜냐면 상처가 이상하니까. 케네스 브레나가 애슐 푸아르 역할을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제목이 글래스 어니언 아닙니까? 글래스 어니언 뭡니까? 거기 베네딕트 다이너스 있지. 양파 모양의 호리병. 이것이 비틀즈 노래잖아요. 그 글래스 어니언 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파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것이 실체잖아요. 까도 똑같다. 양파의 실체는 원래 알맹이가 없는 게 포인트다.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까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별게 없는 거다. 아하. 재벌도 별게 없고, 저 자식도 별거 없고, 우정도 별거 없고, 탐정도 사실 별거 없다. 탐정이 탐정 역할을 안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건이 벌어져. 네. 이게 사실은 섬이지만 밀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밀실에서 벌어진 사건의 용의자나 범인은 뻔해요. 그렇죠. 밀실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뒤에 반전이 커. 왜냐면 이제 사람 믿게 만들거든. 벽을 뚫고 왔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네 이런 반전을 주거든요. 너무 일찍 가 영화가 3분의 1쯤 가니까 영화를 막 플래시백으로 해서 다니엘 크레이그하고 여자하고 사전에 만났고 뭐 이렇게 뭔가 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너무 신선했거든요. 이런 이걸 다 보여주거든요. 이걸 다시 봤거든요. 그게 좋아. 저는. 근데 이게 범인이 누군지, 범인이 그 건네받은 그 중요한 어떤 소품들, 그게 화면에 다 나와요. 숨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 다 공개할게. 투명하게. 글래스하게. 왜? 우리는 어니언이니까 다 똑같- 보여줘. 이씨. 이런.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뭐가 있지 아니야. 않을까? 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돼. 나 의미 찾진 않고 재미와 서스펜스와 긴장을 찾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약간 떨어진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비틀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가사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영화가 너무 나로 하여금 모르는 걸 많게 해요. 그냥 모나리자 하나만 알겠더라. 물론 이제 뭐 화장실에 걸리는 잭슨 블록도 있고 뭐 그림 몇몇을 알겠습니다만 온갖 명품의 그림들이 다 걸려 있는데 모르겠어. 어떤 그림인가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지적인 열패감을 또 줘. 이게 짜증났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항상 요건 배우신 분이라
저처럼 웬만한 거에 약간 무지한 상태에서는 저것도 그냥 유명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또 하나는 훌륭한 거. 그래서 그 그림 때문에 저 영화가 그림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저작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의문을 가졌죠. 그럼 이 영화는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니까 진짜 저작권을 다 해결하고 했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모작을 해도 저작권료를 다 내야 돼요. 엄청난 돈을 썼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리고 엄청난 돈을 쓴 거 말고도 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해결하고 만든 영화예요. 정말 많이 썼겠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등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론하는 이름들을 보면 네. 네. 여기 입에 턱 넣어주는 그분도 엄청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댕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 조셉 고든 레빗이래요. 한 컷 또는 한 대목마다 뭔가를 썼어요. 그걸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너는 못 알아듣니? 뭐 이런 약올림 이런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 얘기 같은데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나 등등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가 어떤 핵에 망측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가 뭐 이런 건 잘 몰랐는데 그가 버리고 다녔던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만행들, 기행들 이런 것들 영화 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그 카이스트 학자들, 네. 과학자들이 막 낄낄거리고 너무 재밌어요. 난 못 알아듣거든. 수소, 헬륨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뭔가 있었대 그게 과거에.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의 아이디어가 냅킨에서 냅킨 네. 메모에서 그건 사실 나왔다는- 아마존이죠. 그렇죠. 냅킨 또 아니구나. 여기에 중요한 그 모멘텀이 그 단서가 네. 냅킨이잖아. 네. 여자가 냅킨에 자기 거 적어. 그것 때문에 막 살인극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뒤늦게 또 나무위키랑 기타 등등 검색해서 뒤늦게 안 사실은 정말 깨알 같은 게 많이 숨어있다. 이 망가진 그 여배우 지면 사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도 미국에서 되게 성공한 사업자 여자의 그 포즈래요.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영화가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현대 이 초첨단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과도하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한 사람의 재력과 한 사람의 어떤 권력과 이런 쪽에 집중되는 것. 이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트렌드의 인물과 인간형과 그런 권력들이 창출된 거잖아요. 그렇게 유지되는 게 맞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탐정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계속 관찰해주고 약간 비판해주고 또는 응징해주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글래스 어니언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현대 영화들이 빌런을 설정할 때 재벌? IT 일찍 성공한 재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이것도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나키스트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붕괴돼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게 다 무너져야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등장인물들이 전부 뭔가 어떤 이익도 엄청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지금 현대사회를 주름잡고 있다. 그러니까 빌런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나왔을 때는 좀 3편이요. 왜냐하면 계속 쓰지 않나. 그쵸. 다니엘 크레이그한테 엄청난 돈을 줬대 이미. 그리고 이미 2가 꽤 흥행을 했습니다.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 나이브즈 아웃 1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시리즈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오리지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라이센스도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넷플릭스 라이센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이센스는 이제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가져온 거고 이제 몇 년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리지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독점해서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겠죠, 넷플릭스는. 근데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신났을 거예요. 그 넷플릭스 안에 빌런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이런 OTT 빌런이 있을 거야. 3부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는 OTT에 나오기 전에 극장 개봉을 했던데요? 넷플릭스가 약간 프로모션 차원에서 네. 해요. 네. 근데 너무 흥행을 해서 네. 차라리 극장 개봉을 좀 더 늘려라라고 했는데 넷플릭스 CEO가 그거는 우리의 그것과 맞지 않다. 당연하죠. 우리의 넷플릭스 구독자들을 그렇게 만들 순 없다라고 해서 딱 넷플릭스의 일주일만 하고. 전법은 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극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시리즈가 어떻게 갈지 좀 주목이 되는데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고 요거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이디어가 좋기는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칙한 뭔가 어떤 경쾌하고 발칙한 발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영화가. 그리고 스타들을 쓰니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당연히 많이 보겠죠. 나이브즈 아웃 2 나온다고 공개되기 전부터 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딘가 지나가다 금요일에는 그거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코로나가 거의 초반에 맞아. 촬영한 거여서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저걸 왜 쓰나 싶은 그 망사 마스크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 깨알 재미도. 코로나 시대에 대한 풍자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 뭐 주사 맞으니까 또 벗으라고 그러죠. 네. 저거 편하겠다. 그리고 요트 타고 나도 언제 저런 섬에 한번 가보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가시죠. 무슨 돈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글래스 어니언 한 줄평. 양파는 까봐야 한다. 한 줄평은 내가 예상해. 네. 까봐도 똑같다. 양파의 본질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주변을 보세요.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고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좀 지고 가는 게임으로 글래스 어니언을 뭐 지지하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 나온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